배반 사건을 찾으라고 했는데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곱사건이라고 해요. 곱사건. 교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합하고 상당히 비슷한 아주 비슷한 성질들을 띠고 있지만 용어는 달라요. 교집합이라고 하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곱사건이 0가지가 돼야 돼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바로 따지면 돼. 짝수인 사건이 A, 홀수인 사건 B. 이거는 딱 그냥 배반 사건이죠.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3의 비수인 사건은 3하고 6이 있으니까 이거는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으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겠죠. C는 누구하고? 배반 사건이면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니? A하고 B밖에 없어요. 되었습니까? 네. 다른 거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아무렇게나 한 장만 뽑는데요.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3, 6, 9, 369, 소수인 사건을 B, 2, 3, 5, 7, 2의 B, A하고도 배반이고 B하고도 배반인 걸로 구하시고, 그러니까 A하고도 B하고도 겹치지 않는 사건을 보라는 거야. 몇 가지나 있는지 보라는 거야. 자,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공통된 거 3밖에 없고 6, 9 있고 여기는 2, 5, 7이 있어요. 나머지가 뭐냐면 1, 2, 3, 4, 5, 6, 7, 8, 10독이었나요? 네. 이게 나머지죠. 그 봐봐. 배반 사건은 1만 있어도 A, B 모두 배반이야. 4만 있어도 A, B 모두 배반이야. 8만 있어도 되고 4, 8이 있어도 되고 1, 8이 있어도 돼. 이거는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1, 4, 8, 10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이 전부 다 배반이야. 이해돼요? 자, A하고 배반, B하고 배반이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건에 1만 있어도 되고 2만, 4만 있어도 되고 1, 4가 있어도 되고 1, 4, 8이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1, 4, 8,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됐나요? 여기서 공사건은 공집합을 말하는 거야. 공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공사건도 다 배반사건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소가 몇 개니까? 4개니까 그것의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한 장씩 뽑는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게 4제곱이 나와요. 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면 3의 배수인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3의 배수인 사건은 3, 6, 9가 있네요. 한 장씩 뽑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몇 개 나오죠? 아니요. 한 번 던지면 한 번 던질 때마다 몇 개씩 나오죠?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정의를 내릴 수 없지 않죠. 말이 어렵나? 짝수가 내리는 사건을 정의할 수 있죠. 짝수는 2, 4, 6인데. 이해되었나요?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되기만 하면 2가 나와도 사건 A가 일어난 거고 4가 나와도 사건 A가 일어난 거고 6이 나와도 사건 A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니? 방금 차연이의 그 질문을요 내가 최근에 모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모 선생님께서 그 차연이가 고민했던 방금 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 이런 게 사건인 것 같고 참 너무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돼요? 라고 고민하시는 쌤이 계셨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해가 안 됐어요. 방금 질문 말씀하신 거죠?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던 질문이 아니면 방금 그 생각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 혼란을 겪었을 때 해결하는 게 좋고 지금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여기 보세요. 왜 됐어? 이 정도. 그냥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이 하나하나 사건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그때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은 먹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200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6인데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아무렇게나 한 개를 뽑습니다. 이것의 부분집합 몇 개가 있나요? 2에 6제곱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집합이 2하고 5를 모두 포함할 확률입니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그 부분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 2의 육승계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하고 5가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럼 몇 개가 되죠 우리가? 2의 4제곱개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었나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봐봐. 여기서 부분집합을 하나 고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로 부분집합 만들 거야. 하나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뭐 내가 쓰든지 말든지 쓸까 말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집합 하나 만드는데. 근데 생각해봐. 2라는 원소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여기서 2라는 원소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 집합 안에 2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에요.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을까? 경우에서 똑같으니까. 여기 안에 5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2분의 1이고 5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2분의 1이니까 이 5가 모두 다 들어있을 가능성은 4분의 1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해되었어요? 2도 들어있고 5는 들어있는데 1은 들어있지 않은 확률은 1이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은 또 2분의 1이겠죠.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허근을 가질 확률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보라는 이야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비교하라는 거고 이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의 숫자를 두 번 던지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직접 찾아야 돼요. A를 기준으로 세볼게요. A가 1이면 B는 1, 2, 3, 4, 5, 6 다 되겠다. A가 2이면 4니까 B가 2부터 6까지 가능하겠네요. A가 3이면 9니까 9보다 크려면 B가 3부터 6까지 가능하겠죠. A가 4이면 B는 5, 6이 가능할 것이고 A가 5이면 5, 25니까 4, 6에 24 안 되겠죠 지금부터.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6개, 5개, 4개, 2개 합쳐서 17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202번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만화책 3권과 소설책 4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전체의 집합이에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러면 저 7권을 랜덤하게 일렬로 꽂으니까 700까지가 되고요. 만화책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화책끼리 이웃하려면은 얘들을 한 덩어리로 묶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덩어리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전체 5패까지가 될 거고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니까 3패까지니까 5패 곱하기 3패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할 때에도 5팩이랑 7팩 약분하면 7, 6만 살아남고 3팩이 6이니까 정답은 7분의 1입니다. 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뒤에도 보죠. 이건 뭐 똑같은 문제니까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짬밥들을 안 먹어가지고 대부분 모르니까. 자, 보자. 한번 시험 지나가겠죠. 자, 네. 모르죠. 얘들도 개구멍이니까 학원에. 비밀 부모가 있다. 부모를 포함한 여기도 보자. 가족 7명을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7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될 거고 6패까지가 되겠죠. 부모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니까 이거는 부모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면 되고요. 부모 이웃하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웃하고 나머지 몇 명? 5명 있을 테니까 전체 사람의 수는 6명으로 취급해야겠죠?
6명이니까 6팩이 아니라 5팩이 될 것이고 부모님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6팩분의 5팩 곱하기 2가 되어서 6분의 2가 되겠네요. 이해되었어요? 네. 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 10명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의자가 2개의 놓인 쪽에 나란히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보여보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거는 지금 얘를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몇 번 중복이 되냐면 2번 중복되는 거 이해돼요? 한 바퀴 회전시키는 동안 얘를 그러니까 원래는 10회까지인데 원래 10회까지인데 얘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뺑뺑뺑뺑뺑뺑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몇 번 겹치는지를 봐야 돼. 그만큼 중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잡고 손가락 이렇게 딱 끼운 다음에 얘가 되니까 어떤 블럭이라 생각하자. 손가락 이렇게 따다닥 끼우고 들어가지고 띠디디디 한 바퀴를 돌리면서 180도 돌리면 한 번 딱 겹쳐지겠죠? 또 마저 한 바퀴 돌리면 딱 2번 겹쳐지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 같은 모양이 딱 2번 나온다는 뜻이야, 쟤. 원수면이.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팩, 전체의 경우 10팩 나누기 2라는 거, 이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쪽에 나란히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어르신이니까 먼저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모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쪽에 앉으실 때나 이쪽에 앉는 거나 똑같죠? 똑같아요. 돌려면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자리 바뀌어도 결국엔 같아지니까 여기에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구는 그냥 직순열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만약에 할머니가 여기 앉으시면 할머니의 왼쪽에 모서리가 있는 거고 할머니가 여기 앉으시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른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히는 방법이 2가지, 나머지 가족들을 앉히는 방법이 8팩까지. 그래서 2분의 10팩분의 2 곱하기 8팩을 하면 되고 8팩과 10을 약분하면 10팩을 약분하면 10 곱하기 9만 나오고 약분하니까 5, 9, 45분의 얼마? 2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네. 그 2자리씩 있는 데가 양쪽에 있는데 어차피 겹쳐지니까 같다는 거예요. 네, 돌리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앉을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거랑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거랑 똑같게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거랑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 거랑 똑같아 보이니까 대칭이라서 네, 그래서 저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중복순열. 자, 212번 함수 문제 봅시다. 1, 2, 3, 4에서 A, B, C, D, 1호의 함수가 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f1과 f2가 다르다는 뜻이고 f1과 f3이 다르고 f1과 f4가 다르고 2와 3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뜻이야. 무슨 함수게요?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남는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버리면 1대1 대응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의의 원소가 4개고 공역이 5개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씩 대응하면 되겠죠? 1이 갈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5군데. 2가 갈 수 있는 건 4군데, 3군데, 2군데. 전체의 함수의 개수는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함수의 개수.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6개의 숫자를 나열할 때 짝수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만 지금 전부 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짝수는 전부 다 2인데 짝수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이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짝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2팩 3팩이 전체의 경우의 수. 짝수끼리 이웃하는 것은 얘들을 한 묶음 처리해야 돼요.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 중에 일들끼리 또 순서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자리 바꿔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6팩과 4팩을 한 번에 약분하면 6 곱하기 5가 남을 거고 6하고 3팩을 약분하고 나면 10분의 2가 나오겠네요. 되었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요. 이 4개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7이 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함수니까요. 함수니까 1이 갈 수 있는 것도 4군데,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군데, 3도 4도 다 4군데니까 이게 나올 것이고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이거는 먼저 조합부터 찾고 그걸 이제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7이 나오려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분류할게요. 2를 최대한 많이 쓰겠습니다. 2를 3개 썼을 때에는 나머지 하나가 뭐가 돼야 되고 4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 2를 2개 쓰면 2, 3이 나오겠고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2를 2개 썼을 때는 1, 1 하면은 2, 3 말고는 없죠. 합쳐서 5가 돼야 되니까 2를 하나만 쓰면 돼요. 합쳐서 6이 나와야 되거든요. 6이 나와야 되니까 2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2를 3개 쓰면 6이 되는데 2를 2개 쓰면 안 되고 2를 하나 쓰면은 나머지가 4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1 하나 쓰면 이것밖에 안 되고요. 2를 쓰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숫자 4개를 더해도 7보다는 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딱 4가지밖에 없고요. 이것을 나열해야 돼. 누가 F4가 되는지 결정해 줘야 되니까 몇 가지죠? 그냥 4가지 쓰면 되겠죠? 얘는 이 아이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 나누기 얼마? 2팩까지. 이 아이를 1로 나누는 방법은 그냥 4가지가 되겠네요. 왜 그렇게 쉽게 나오냐면 1이 혼자만 1이니까 1이 여기로 올래? 1로 올래? 1로 올래? 1로 올래? 이렇게 결정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몇 가지지? 12가지인가? 그러면 20까지 4, 4, 4분의 20 나쁘나면 64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네, 이 문제도 어렵지 않고요. 빨리 연습을 통해서 기본 문제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을 한 번 더 가봅시다. 218번 영희하고 철수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영희는 대표, 철수는 대표로 뽑히지 않을 확률. 전체 6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으니까 6시 3이 전체의 경우의 수. 근데 그 중에 대표 3명 중에서 영희는 뽑히고요. 철수는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희, 철수, 나머지 4명이 있는데 얘는 뽑혔고 얘는 뽑히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시 2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되었나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자.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20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20시 2개.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 이 확률이 19분의 1이다. 몇 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꽝이 그 당첨 제비가 n개 있다라고 할게요. 꽝은 당연히 20-n개가 있게 돼요. 되었습니까? 그러면 2개를 뽑았는데 2개 모두 당첨 제비가 될 확률은 여기에는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20시 2분에 nc 2를 했더니
걔가 19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20C2는 20 곱하기 19 2 곱하기 1 n 곱하기 n-1에 2 곱하기 1이 19분의 1. 자, 이것들은 다 약분시켜버리고 양변에 19 곱해서 없애버리면 n 곱하기 n-1이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 되는 거죠? 바로 알아야 돼. 이거 연속한 두 수야. 연속한 두 수를 곱해서 20이 되는 것은 5 곱하기 4니까 n은 얼마가 돼요? 5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6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다. 이 6개의 점 중에서 이무의로 3개를 선택했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확률. 그러니까 일단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3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알아야 될 텐데 지름이 한 변이면 직각삼각형이 돼요. 됐나요? 이걸 세면 되는데 세는 방법은 내가 요 놈을 지름으로 선택했을 때의 직각삼각형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뭐 돌려도 되겠죠? 그럼 얘가 지름일 때 얘가 지름일 때도 똑같겠죠? 이거 놓으면 안 붙어. 다시 얘가 지름일 때 몇 개였어 아까? 4개. 얘가 지름일 때 몇 개겠니? 똑같겠죠? 얘가 지름일 때에도 4개가 될 테니까 총 12개가 되겠네. 63분의 10 되었어요? 자, 문제가 좀 너무 심심한데? 자, 1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3명의 후보 중에 1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표 10개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통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이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걸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칸막이 이론을 하니까 10개의 표하고 칸막이는 2개 필요하니까 전체 12C 이만큼이 될 거고 H로 표현한다면 3개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쓰는 거니까 3H10이라고 써도 될 거고 이게 전체. 근데 갑이 몇 표를 받아야 돼요? 2표를 받아야 되니까 갑한테는 반드시 2표가 들어가고 나머지 몇 표를 8표를 을하고 병한테 나눠주면 되겠지. 나머지 8표를 을과 병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8개의 구순에다가 하나의 칸막이니까 9C 1개가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예분의 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25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인데요. 통계적 확률을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확률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경험적 확률에 의존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구 선수들의 타율 같은 거,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날 가능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에 내가 7시에 몇 분이나 일어났지, 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의 대부분은 경험적 확률이 많아요. 뭔지 알겠죠? 몇 번 했는데 실제로 몇 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흰 공이랑 검은 공을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 아주 많이 반복했다. 3번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다를 말로 쓰면은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모두 흰 공 2개죠.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의 이야기겠지. 그치? 그러면 흰 공의 개수가 중요하겠네. 흰 공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해볼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C2
흰 공 X개 중에서 2개를 뽑을 확률이니까 이것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었나요? 네. 그럼 이제 계산을 좀 줍니다. X 곱하기 X-1 나누기 2 10 곱하기 9 나누기 2는 3분의 1이다. 계산하시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없어지고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30이야. 연속한 두 수의 곱이 30이야. 6 곱하기 5니까 x는 얼마? 6 이렇게. 네, 확률의 기본 성질도 뭐 당연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자.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요. 전체의 경우의 수가 S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아무리 많아봐야 전체 집합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적어도 연계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양변을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누면 돼요. 세 개의 변을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누면 ns분의 0은 0이 될 거고,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될 거고, ns분의 ns니까 뭐가 되죠? 1이 되어서 당연하게도 확률은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한 사건, 전 사건의 확률이 1,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사건 2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확률을 각각 곱하면 항상 0과 1 사이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SPA도 0부터 1까지, PB도 0부터 1까지니까 가장 작은 숫자끼리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가장 큰 숫자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전사건의 확률은 1이고 공사건 확률은 0이니까 1이 되겠네요. 당연히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확률은 0과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크게 문제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보자. 자, 기억봐 보자. A 합사건 B가 전사건이면, 그러니까 사건 A가 이렇게 있고 사건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합쳤더니 그냥 전사건이 되어버렸어. 여기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랑 너랑 더하면 1입니까? 아닙니다. 얘하고 얘의 합사건이 1인 것이지. 여기가 PA 더하기 PB 하면, PA 더하기 PB를 하면 여기가 몇 번 세워지냐면 2번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크다는 뜻은 아니고 커질 수 있다는 거야. 됐니? PA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맥시멈 둘 다 1이 될 수 있으니까 2가 될 수 있고, 최소 0까지는 나오게 될 거고, PA랑 PB는 만약에 합쳐서 1이 되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입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이거는 뭘 유도하냐면 A 절반이 A이고 절반이 B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1일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그러면 둘은 배반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건 A가 2분의 1이고 사건 B도 2분의 1이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사건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 사건 B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라고 하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세 가지니까 6분의 4, 소수가 나오는 사건도 2, 3, 5 세 가지니까 6분의 3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두 사건을 더하면 1이 되지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덧셈 정리 문제 많이 풀어보죠. 자, 여기서 중요하네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가 있는데 f1은 0이고 또는 f2가 1일 확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집합처럼 생각해야 돼. f1이 1인 사건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f1이 0인 사건들이 있을 거고 f1이 1인 사건들이 있을 거야. 이 문제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집합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가운데 있는 경우의 수를 빼셔야 돼요. 두 번 느끼죠. 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F1이 0일 확률로 해도 됩니다. 경우의 수도 되고 나는 확률로 할게. F1이 0일 확률 간단해. F1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얘가 그냥 0일 확률이야. 몇 분의 몇이에요? 네, 그냥 4분의 1이에요. 맞아요. F2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당연히 똑같이 4분의 1이 되겠네. 이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난 확률 빼기 뭐 해야 돼? 둘 다 되는 거. F2는 0으로 가고 F2는 1로 갈 확률이에요. F1이 0으로 갈 확률은 4분의 1. F2가 1로 갈 확률도 4분의 1이니까 얘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경우의 수로 문제를 만약에 풀면 F1이 0이 되는 경우의 수는 F1이 0이 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가면 되니까 4 곱하기 4개입니다. 됐나요? F2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F2만 1로 가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역시 4 곱하기 4개. 두 번째, F1은 0으로 가고 F2는 1로 가는 경우의 수는 F3이 4개로 가면 되니까 4개. 전체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개.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요게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얘는 16분의 1 해서 아까랑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해도 되고요. 확률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선생님 나는 약간 지금 내가 빠르다고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면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가 이게 정수회를 가진대요. 어떡하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나? 먼저 이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하고 7, 그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해를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될 건데 그래서 x는 2분의 a가 되고 또는 5분의 a가 되는데요. 정수회를 가질 확률이니까 얘가 정수이거나 또는 얘가 정수이면 돼요. 정수회를 갖기만 하면 돼요. 둘 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a가 정수이거나 또는 5분의 a가 정수인 상황을 만들면 돼요. 이해돼요? 확률로 문제를 풀면 30은 딱 2의 배수니까 얘가 2의 배수가 될 가능성은 2분의 1이야. 30개 중에 절반은 2의 배수거든요. 30은 또 5의 배수니까 30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걔가 5의 배수가 될 가능성은 5의 배수는 5개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5분의 1이에요. 거기에서 빼야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뭐의 배수죠? 10의 배수니까. 얘가 10의 배수일 가능성은 쟤도 10의 배수니까 그냥 10분의 1입니다. 경우의 수로 문제 푸셔도 되겠죠.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 15개. 5의 배수는 6개. 10의 배수는 3개니까 15 더하기 6 빼기 3 전체 경우의 수 30. 똑같아요. 2분의 1이고요. 5분의 1이고요. 10분의 1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덧셈 정리해서 배반 사건인 경우는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니까 곱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얘가 0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개를 꺼낼 거예요. 꺼낸 공이 같은 색의 확률이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 꺼낸 공이 둘 다 흰색일 때, 둘 다 검은색일 때. 둘 다 흰색의 확률.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색 3개 있죠? 3개 중에 2개를 꺼낼 확률. 마찬가지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검은색 5개 있네요. 5개 중에 2개를 꺼낼 확률. 2는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237번도 볼게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7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습니다. 전체는 73이네요. 세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이에요. 세 수의 합이 홀수인 것은 이 숫자들이 짝수이냐 홀수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나눠보자.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세 수 모두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홀수는 하나, 짝수가 2개이거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 확률을 구하고 2번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홀수는 1, 3, 5, 7, 4개가 있고 짝수는 2, 4, 6, 3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전체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홀수만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홀수는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짝수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혹시? 네. 239번도 보죠. 연하하고 윤주가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세미나실에서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하하고 윤주를 포함한 6명이 한 개에 한 명씩 앉는데 연하와 윤주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을 확률이에요. 같은 열에 이웃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7개의 좌석에다 번호를 붙여볼게. 다 다른 좌석이에요. 6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6명이 한 명씩 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앉는 자리의 경우의 수는 7개, 두 번째 사람 6개, 세 번째 사람 5개 중에 하나, 4개, 3개, 2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연하하고 윤주가 나란히 앉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보자. 연하, 윤주는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앉을 수 있지. 연하, 윤주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요? 이 경우의 수는 연하, 윤주 여기 앉는 방법이 2가지예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는 방법은 그냥 사실은 한 자리 비워놔도 되거든요. 거기 유령 자리라 생각하면 돼. 5패까지라 해도 될까요? 한 자리가 비니까 그냥. 거기 유령 자리 생각하면. 연하, 윤주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쵸? 똑같이 5패까지 나오겠죠. 아까는 똑같겠죠? 똑같지 않을까? 그치? 연하, 윤주가 이렇게 앉아도 똑같겠지.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앉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구한 이게 몇 가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이 다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한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 7자리인데 6명이 앉잖아요. 6명이 앉으면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 앉는 방법이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 자리에다 그냥 유령을 안 치면 그냥 7표로 여기는 76543 2까지만 곱하는 건데 그냥 그 한 자리도 그냥 유령 자리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7표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기다 안 치고 나머지 4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4명이 앉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만 써야 되는데 그냥 그 마지막 한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 이거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다 푸셔야 돼요. RPM을.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어주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문제 수준이 낮아요. 지금 많이 낮거든요. 난이도 높여서 가야 됩니다. 학교 시험 대비를 하려면. 그리고 선생님이 좀 다른 학교 시험지 정리해 놓은 것들도 풀 수 있으면 다 풀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쌤이랑 이거 RPM은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를 좀 지어주세요.
연습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들은요, 여러분 그냥 집합처럼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건 A 집합처럼 생각하는 게 좋아.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사건 A 확률을 일단 쓸게요. 3분의 1. 사건 B 2분의 1.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생각을 하면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깥쪽이 6분의 5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알려줬다고 보이지만 여기가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맞나요? 찾아보면 여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면 여기 6분의 2가 될 거고 노로 6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바깥쪽은 6분의 또 2가 되겠죠. 이걸 보고 그냥 얘를 보시면 됩니다. 다 더하면 되니까 6분의 4가 되겠네요. 아래로 볼게요. 표본 무관 X 괜찮아요. 그냥 사건 A, 사건 B 집합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얘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10분의 1. 얘는 어디예요? A 합사건 B의 여사건이에요. 이 바깥쪽 말하는 거죠. 이게 8분의 1입니다. 오케이. PA의 최대값으로 구하죠. PB의 최대값.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요. 이미 여기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리고 여기가 나머지 이 부분이 가장 적게 먹어야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A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 A의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마트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지만 이거 최소 얼마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A가 가장 작은 게 5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을 빼고 나면은 10분의 1 남겠죠. 이게 최소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PB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1에서 이거 빼는 게 낫겠다. 이것도 빼고 이거 빼면 PB가 나오니까. 이해돼요? PB는 여기 있는 숫자인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 없이 전체가 1이니까 그래서 10분의 1이랑 8분의 1 빼면 PB가 나오겠죠. 최대값이. 그럼 여기서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런 계산은 자신이 없어요. 요건가? 맞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와우. 이 페이지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시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질 때 적어도 한 개가 4 이하가 되는 겁니다. 야, 이런 거 어려운 거야.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조금 여사건을 떠올리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사건은 본래의 사건을 분류해서 보는 것보다 여사건을 보는 게 더 편할 때 보는 건데. 잘 봐. 자, 이거 문제가 쉬우니까 금방금방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 첫 번째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을 거야.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의 눈이 4 이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기 전에 이 사건을 좀만 정리할게요. 4 이하가 나오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주사위가 4 이하인 사건이 A, 두 번째 주사위가 4 이하인 사건이 B야.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자. 정말 중요해요. 되니?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어딘지 봐. 적어도 한 개가 4 이하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지. 나는 그러면 여기를 구할 거야. 됐지? 여기를 구할 때 여기는 3칸이고 여기 1칸이잖아요. 한 칸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칸이 불편할 때가 있어. 한 칸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어. 그때는 다 생각해야 돼. 내가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는 뭐야? 하나가 4 이하, 하나는 4 초과. 둘 다 4 이하. 여기는 처음 나온 게 4 이하, 4 초과. 두 번째가 4 미만. 오케이? 세 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편할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 밖에는 뭐야? 둘 다 4 초과야. 뭐가 더 편하니? 그렇지, 이게 확실히 편하지. 근데 매번 그렇지 않아. 매번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돼. 이거는 아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둘 다 4 초과할 확률. 그러니까 A도 4가 초과될 확률은 6분의 2죠. B도 4가 초과될 가능성은 6분의 2.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9분의 1이고 여기 확률은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영주하고 민수를 포함한 6명. 영주하고 민수가 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시민들. 3명씩 2조로 나누는데 각각 청소와 복도랑 그 다음에 운동장 청소를 시킬 겁니다. 분할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영수하고 민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 자, 이것도 집합부터 정리하자. 어쨌든 여기는 영주가 복도 청소하는 사건 하고 민수가 복도 청소하는 사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은 얘 또는 얘를 구하는 건데 그렇게 구하는 게 편할까? 여기는 영수는 복도, 민수는 복도 아닌 거, 운동장. 둘 다 복도. 왜 이렇게 했네? 거기가 편할까? 바깥이 편할까? 한데 여기는 바깥이 편하죠. 바깥에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은 이거 생각을 정리해야 돼. 영수가 운동장, 민수도 운동장을 청소해야 돼요. 둘은 같은 조가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 상황이 이렇게 돼. 영수하고 민수가 같은 조가 되고 얘들이 운동장에 배정이 돼야 돼요. 이 확률은 자 경우의 수로 이거 좀만 정리하자. 이거 상황 이해됐죠? 좀만 줄일게요. 여기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이거 아직 안 풀었잖아요. 여러분 딱 선생님이 3분 들어볼게요.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도 돼.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먼저 해보고 가자. 그 문제 풀어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 좀 끊고 올게요.